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제 영상에 댓글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너무나 투자를 잘 해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투자를 40년간이나 이어오신 분, 그리고 막내를 독립시키고 좀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해서 9천만 원으로 10억을 벌어서 노후를 편하게 보내시는 분들 이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투자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잘 이어오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투자를 해오면서 수익도 내보고 그리고 엄청난 손실도 경험을 해보면서 나는 공포에 어떻게 대응하는 사람이고 탐욕에 어떻게 휘둘리는 사람인 줄 알고 나서야 비로소 나만의 투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 기준이 정답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같은 돈이라도 모두에게 그 의미가 다르고 그 돈이 가진 시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투자에 정답이란 것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지금 상황에 자신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전업 투자가도 아니고 실시간 모니터 앞에서 대응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금융 쪽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닌 평범한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주식과 부동산, 주로 아파트 갭 투자를 해오다가 2017년부터 암호화폐 쪽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암호화폐를 투자하고 약 3개월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로 하드포크를 한다는 악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 자산이 순식간에 마이너스 70%가 되었어요.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저도 이런 경험은 정말 처음이라 암호화폐 시장이 정말 무서운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씩 공부를 해오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매집을 했었는데요. 정말 운이 좋게도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2017년도 말 불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엄청난 상승을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여기가 와 신세계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반면에 한편으로는 정말 무섭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또다시 21년 불장 그리고 지금 25년 불장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저도 기준이 변한 적도 있고 앞으로도 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딱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나의 자격을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루 종일 투자를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수익에 무조건 만족한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인 나의 자격을 따져보는 거예요. 시장을 만들어가는 주체들은 얼마나 수고가 많을까요? 앞으로 세상을 바꿔 나가야 하는 기술도 만들어야 하고 그 기술군이 세상에 적용되어야만 하는 명분도 만들어야 하고 개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미리 지분도 확보해야 하고 사이클을 만들어 가면서 개미들을 털어내기도 하고 또 개미들의 탐욕을 이용해서 일부 물량을 넘기기도 해야 되죠. 그들은 이렇게 이 시장을 유지시키고 이끌어가는데 엄청난 노력을 쏟고 있지만 그에 반해 저는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고 자기 개발도 하고 있고 소소하게 취미생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수익률을 바라는 것은 오히려 도둑놈심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나의 자격을 따져보고 내가 최고의 수익률을 바라지 않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부분에서 고민이 해결됐어요. 사실 아무리 수익을 많이 보더라도 내가 팔고 난 다음에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간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사실은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투자하는 내내 과연 언제 매도를 해야 가장 후회가 적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스로를 직시하고 나의 자격에 대해서 인정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하는 것 없이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또 그렇게 큰 고민 없이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투자를 잘해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되어봐야겠다고 목표가 바뀌기도 했어요. 아직은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영상에 이 모든 걸 담아내지 못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을 전달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저는 점점 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산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제 두 번째 기준은요, 시장이 사이클을 그려 나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저평가된 개별 종목을 발굴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사람들이 똑똑해지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말 누구도 찾지 못하는, 혼자서 조용히 저평가된 종목군을 찾아서 투자를 내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 내가 좋아 보이는 종목을 발견하고 그 종목이 시장이 공포나 극도의 공포에 있을 때, 즉 그 종목이 본인이 가지는 가치보다 가격이 낮아져 있겠죠. 그때의 매수를 꾸준히 하고, 시장이 탐욕과 극도의 탐욕에 가 있을 때, 내가 투자한 자산이 적정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때 분할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투자의 방법을 바꾼 거죠. 제가 2017년부터 이 암호화폐 투자에 집중하는 이유도, 너무나도 친절하게 이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반감기 기준으로, 즉 4년을 기준으로 사이클을 그려나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기준인 저의 자격, 나는 이번 불장에 나의 매매에 의해서 발생한 수익률에 무조건 만족한다는 기준 아래 저는 두 가지 지표를 주로 볼 예정인데요. 그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공포 탐욕 지수예요. 공포 탐욕 지수가 75를 넘어가게 되면 극도의 탐욕 단계가 되고, 극도의 탐욕이 지속되고 그 지수가 90에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저는 분할 매도를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이 상승장의 피크에는 1주, 2주 사이에 엄청난 수익률 차이가 나지만 어차피 나의 자격 대비 말도 안 되는 수익이 날 거기 때문에 저는 미련 없이 이 지수에 도달하게 되면 분할 매도를 할 생각이에요. 어차피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기 때문에, 즉 사이클을 그려나가기 때문에 이 시장도 반드시 열기가 식을 거고, 그 이후에 오는 공포장과 극도의 공포장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때 다시 분할로 매수를 하게 되고, 사이클이 있다는 가정하에 다시 시장이 뜨거워져서 탐욕과 극도의 탐욕에 가면 분할 매도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매매를 하면 다른 걱정 없이 거의 무조건적인 수익이 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상승장에서 최고의 수익률을 못 냈다는 아쉬움보다는 또 다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비트코인 외의 코인, 그러니까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이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지표를 더 참고를 할 건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지표예요.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은 약 60 정도에 가 있는데, 50을 깨고 내려오고 40대에 도달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대비해서 알트코인도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공포 탐욕 지수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 두 가지 지표를 보면서 저는 남들이 극도의 탐욕에 취해 있을 때 저는 조용히 빠져나와서 다음 하락장을 준비할 계획이에요. 이렇게 오늘 머니 아저씨만의 투자에 대한 개똥 철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는 복잡한 게 싫더라고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복잡하게 공부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보다 더 대단하시고 더 많이 아시는 투자자분들이 당연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똑같은 돈이라도 그 돈에 담겨있는 의미가 다르고 그 돈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만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봤는데, 정말 별거 없지 않나요? 별거 없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기 좋으실 거라 생각되고요. 25년 연말이 될지 또는 26년까지 이 불장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다들 본인만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번 불장의 마지막을 잘 장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불장이 끝나게 되면 다음 사이클은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누구도 실패를, 이 손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가 없이, 실패 없이 성공할 수도 없다고 하니 우리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응원합니다. 화이팅!